여러분의 뇌가 사실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매일 수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대부분은 그저 불필요한 잡념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에 대한 후회, 끝없는 내면의 대화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무려 99%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뇌와 싸우는 대신 뇌와 협상하는 방법을 신경과학자와 심리치료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식의 진부한 조언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정신적 소음의 정지 버튼을 누르는데 도움이 될 구체적이고 단계별 기술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머릿속에 가장 큰 적을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을 가장 자주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뇌가 왜 이런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의 뇌를 적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약간 편집증적인 보안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형성된 뇌의 주요 임무는 여러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뇌는 잠재적인 위협을 찾기 위해 주변 환경과 내면의 경험을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만약 내가 직장에 늦으면 어쩌지? 어제 내가 한 행동이 옳았을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 알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는 모퉁이에 숨어있는 검치호랑이 같은 실제 위협은 훨씬 줄었지만 뇌의 시스템은 여전히 같은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협, 업무 마감 기한, 개인적인 걱정거리에 대해 과거와 똑같은 강도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생각들은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그 오래된 임무를 너무나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에 맞게 작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경보를 울리지 않도록 재설정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본능에 역행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사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본능은 무엇을 하라고 속삭이나요? 맞습니다. 온 힘을 다해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오히려 훨씬 더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애쓸수록 그 생각은 오히려 당신의 의식에 더 강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을 흰곰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흰곰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흰곰이 즉시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술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싸우는 대신 우리는 관찰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은 바로 그 하늘입니다. 구름은 왔다가 사라지고 모양을 바꾸며 어두워지거나 밝아지지만 결코 하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마치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판단 없이 그들을 그저 관찰하세요.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기법들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관찰자가 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기법을 라벨링 레이블링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 즉 침투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 휘둘리는 대신 단순히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면접을 망칠 거야. 모든 것이 다 잘못될 거야. 정말 창피할 거야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시나리오를 곧이곧대로 믿는 대신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아하, 이건 파국적인 생각이네 하고요. 아니면 단순히 불안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또는 어색했던 대화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다면 이건 과거 회상이네. 혹은 반추 되새김. 생각이라고 명명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생각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게 되며 수많은 정신적 사건 중 하나로 객관적으로 인식됩니다. 둘째, 뇌 활동을 전환합니다. 편도체와 같은 감정 처리 중추에서 논리와 분석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로 활성화 영역이 옮겨가는 거죠. 당신은 드라마의 참여자에서 관찰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꾸준히 이 연습을 해보세요. 미래 걱정 생각, 판단하는 생각, 계획하는 생각처럼요.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고민과 감정의 강도를 얼마나 줄여주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집요하고 마치 끈적하게 달라붙어 도무지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역설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애써 밀어내려고 하는 대신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그 생각에 기꺼이 다가가는 겁니다. 이 기법은 걱정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6시부터 15분간을 여러분의 일정에 따로 정해두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공식적이고 계획된 걱정 시간이 됩니다. 낮 동안에 또다시 끈질긴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쫓아내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안녕 생각아, 너를 알아챘어. 알려줘서 고마워. 오늘 저녁 6시, 나의 특별한 시간에 꼭 너에 대해 생각할게. 그리고 그 생각을 수첩이나 메모장에 기록해 두세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생각과 씨름하지 않게 되면서 그 생각에서 에너지를 빼앗게 됩니다. 둘째, 반응을 미루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이 될 때쯤이면 대부분의 급하고 끔찍했던 생각들은 이미 그 중요성과 감정적인 날카로움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앉아서 그 생각들에 대해 고민할 때면 패닉에 빠진 희생자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듯이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흔히 막상 생각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나 감정에 압도될 때 우리는 종종 현실과의 연결을 잃고 내면의 생각과 감정의 세계에 완전히 잠기곤 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는 빠르게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 몸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5432-2R 기법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휩쓸려 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 잠시 멈춰서서 서두르지 말고 마음속으로 다음을 천천히 짚어보세요. 지금 바로 보이는 5가지를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램프가 보여, 탁자 위 책이 보여, 벽에 금이 갔네, 내 손이 보여, 파란색 컵이 있네 처럼요. 다음으로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4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깨에 셔츠천의 감촉이 느껴져, 손바닥 아래 탁자의 시원함, 등에 느껴지는 의자의 압력, 신발 속 발의 느낌 같은 식으로요. 이제 들을 수 있는 3가지 소리를 찾아보세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 창밖 자동차 소리처럼요. 그 다음 맡을 수 있는 2가지 냄새를 인식해 보세요.
커피향, 종이 냄새 등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맛볼 수 있는 한 가지를 느껴보세요. 물 한 모금을 마시거나 그저 입안의 맛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법은 여러분의 뇌를 추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로 되돌려줍니다. 마치 여러분의 신경계를 긴급하게 재부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럴 땐 그저 우리의 뇌를 더 흥미롭고 복잡한 일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일 때는 본질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복잡한 과제를 동시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죠. 우리는 바로 이 뇌의 특성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인지 전환, Cognitive Shifting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드라마 시청처럼 수동적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뇌의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할 때 다음 목록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100부터 7씩 빼면서 거꾸로 세어보세요. 100, 93, 86 이런 식으로요.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할 겁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흥얼거려 보세요. 아, A로 시작하는 20개의 나라 이름을 맞춰보세요. 머릿속으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도쿠, 낱말 퍼즐, 새로운 언어 학습, 악기 연주 등 이 모든 활동은 불필요한 생각을 우리의 작업 기억에서 밀어내는 훌륭한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제가 충분히 복잡해서 당신의 완전한 몰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을 정한다는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한 생각 저장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 상자 또는 마음의 금고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기법은 생각을 시각적으로 자신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눈앞에 아름답고 튼튼한 상자나 금고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로 만들어져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을 수도 있고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는 강철 금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어두운 구름이나 가시 돋친 공 혹은 글이 쓰인 종이 한 장처럼 보일 수 있는 당신의 생각을 마음속으로 붙잡으세요. 그 생각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네 차례가 아니야. 그 생각을 당신의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세요. 열쇠나 자물쇠로 잠그세요. 심지어 그 상자를 찬장 안에 가장 먼 선반에 치워두는 상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영원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생각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생각을 다룰 것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통제감을 선사합니다. 생각들이 더 이상 당신의 허락 없이 불쑥 삶에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 그 상자를 열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종종 결국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던 많은 생각들이 이미 힘을 잃어버렸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는 좀 바보 같거나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여러분을 옥죄는 감정적인 힘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법의 이름은 바로 불안을 노래해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집요하고 무서운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같은 생각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노래로 불러보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가장 우스꽝스럽고 신나는 멜로디를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멜로디나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익숙한 동요 멜로디처럼요. 그리고 소리내어 과장된 표정으로 불러보세요. 나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아는 실패자 하고 말이죠. 가늘고 높은 만화 캐릭터 목소리로 불러보거나 오페라 가수처럼 낮은 베이스 목소리로도 불러보세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심각하고 비극적인 생각의 내용이 전혀 진지하지 않은 표현 방식과 충돌하는 거죠. 뇌는 어떤 것을 끔찍한 위협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우스꽝스러운 노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었던 감정적인 힘은 그저 증발해버립니다. 생각은 괴물에서 우스운 광대로 변하는 거죠.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익숙한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상력의 힘을 빌려볼까요? 시각화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심상 마음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법은 나만의 정신적 안식처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상상 속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 말이죠. 눈을 감고 그곳을 아주 세밀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하얀 모래사장 해변일 수도 있고 아늑한 산속 오두막, 햇살 가득한 숲속의 작은 공간, 또는 별들 사이를 유유히 떠다니는 우주선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온함과 깊은 안정감을 안겨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오감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색깔, 어떤 빛, 어떤 그림자들이 펼쳐져 있나요? 무엇이 들리나요? 부드러운 파도 소리, 새들의 지저김, 벽난로에서 장작이 따스하게 타는 소리까지. 무엇이 느껴지나요? 발밑에 부드러운 모래알, 피부에 스치는 상쾌한 바람, 혹은 포근한 의자의 안락함. 어떤 향기가 느껴지나요? 짠 바다 내음, 상쾌한 소나무 향, 갓 내린 따뜻한 차의 향기.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이 특별한 안식처를 꾸준히 방문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순간, 그저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즉시 그곳으로 이동하여 평온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생각 중 상당수는 사실이 아닌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 즉 인지 왜곡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탐정처럼 분석하고 의심해 보도록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3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그 생각에 대해 신문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생각이 100% 사실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50%나 90%가 아니라 바로 100%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장 두려운 생각들이 사실이 아닌 그저 가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를 째려봤어, 해고하려나 봐 라는 생각 대신 그냥 힘든 하루였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만약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조언해 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에게보다 친구에게 훨씬 더 많은 연민과 합리성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정말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전폭적인 수용에 기반하며 다소 역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애써 물리치거나 무시하거나 분석하는 대신 그저 뇌에 고맙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불안한 생각을 모든 작은 소리에도 위협을 느끼는 지나치게 열심인 경호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단지 그 방식이 너무 서투를 뿐입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쩌지?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패닉에 빠지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노예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날 보호하려 하고 가능한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려는 내 노력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난 잘 처리할 수 있어. 이제 좀 긴장을 풀어도 돼. 이러한 태도는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생각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그 생각의 자애로운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논쟁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 뒤에 숨겨진 의도를, 바로 보호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그 생각을 놓아주는 겁니다. 이것은 불안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여러분은 마치 내면의 패닉을 일으키는 존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을 들었어. 고마워. 이제 내가 통제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연습은 여러분의 뇌에 모든 잠재적인 위협에 빨간 경고등을 켜고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함께하는 놀라운 도구가 있죠.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직접 조절하는 리모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호흡은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 패턴을 바꾸면 뇌에 괜찮아, 아무 위험 없어 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각호흡입니다. 군인, 운동선수, 의사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사각형을 떠올려 보세요. 정사각형의 각 변이 호흡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각 단계는 4초 동안 진행됩니다. 그럼 똑바로 앉으세요. 1.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2. 이어서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3. 그 다음 4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4. 마지막으로 내쉰 상태에서 다시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것이 한 주기입니다. 이 과정을 3일 후에 반복하세요. 숫자를 세는 것과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심박수를 늦추고 혈압을 낮추며 싸움 또는 도피 모드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명료한 마음 상태로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인지오류, 즉 생각의 왜곡이라는 현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현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은 마치 초능력과 같습니다. 가장 흔한 인지 오류 중 하나는 바로 파국화입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도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거대한 재앙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오타 하나를 냈을 때 이제 난 해고될 거야. 다시는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거고 결국 가난하게 죽을 거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에게 멈춰. 이건 파국화야. 라고 분명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또 다른 흔한 인지 오류는 흑백 논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선과 악, 성공과 실패로만 보는 경향입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못 받으면 나는 완전히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대신 회색 영역, 즉 중간 지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비학점을 받더라도 그것 또한 충분히 좋은 결과야 라고 말이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야와 같은 독심술과 나는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만 해와 같은 당위적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인지 오류들을 찾아내고 파악하기 시작해보세요. 이것이 실제 현실이 아닌 단순한 생각의 왜곡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또 다른 요령은 바로 나중에 하기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걱정 시간 기법과 비슷하지만 작동 방식이 약간 다르고 불안한 생각뿐 아니라 불쑥 떠오르는 어떤 종류의 생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불쑥 찾아와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일 수도 있고 갑자기 떠오른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내가 그것에 대해 나중에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10분 후에 생각해 볼게.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을 마친 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강역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충동적인 자극 반응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죠. 이 10분 동안 그 생각이 가져왔던 감정적인 격렬함은 종종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은 그것을 좀 더 냉철하게 평가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엄청나게 중요하고 긴급해 보였던 생각이 단지 순간적인 충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법은 당신의 자기 통제력과 마음챙김 근육을 훈련시켜 줄 것입니다. 가끔 머릿속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여 직접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잡념, 즉 반추사고의 굴레에 갇힐 때 우리는 매우 수동적인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신체 활동은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움직임은 추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신체 감각으로 주의를 돌려줍니다. 달릴 때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심장이 뛰는 소리,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뇌는 강도 높은 신체 활동과 반복적인 생각을 동시에 처리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천연 항구울제이자 진통제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10초분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발걸음의 리듬, 호흡, 그리고 주변 풍경에 집중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요가나 근력 운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든 효과적입니다. 말 그대로 몸에서 스트레스와 잡념들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대화는 감정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되뇌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독제 확언을 활용해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최고야 같은 공허한 문구들이 아닙니다. 가장 자주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지적인 반대 확언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당신의 가장 주된 해로운 생각을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절대 아무것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해. 너무 무계획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에 대한 해독제를 만드세요. 이 해독제는 긍정적이고 현재 시제이며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 이는 사실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저항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시도해보세요. 나는 지금 가진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또는 나는 날마다 더욱 체계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만약 당신의 생각이 나는 실패가 두려워라면 당신의 해독제는 모든 시도, 비록 실패하더라도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귀중한 경험이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확언들을 적어두고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세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뇌를 더욱 건설적인 방식으로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은 종종 오래된 기억, 새로운 아이디어, 해야 할 일 목록,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다락방 같아요. 이 혼란은 끊임없는 배경 소음과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머릿속을 정리하려면 우선 이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브레인 덤프 또는 자유글쓰기라는 훌륭한 기법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과 펜을 드세요.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쓰기 시작하세요. 멈추지 말고, 검열하지 말고, 글을 예쁘거나 논리적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평, 아이디어, 파편적인 문구, 두려움, 장보기 목록 등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세요. 다시 읽거나 수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임무는 이 모든 혼란을 종이 위로 옮겨 적음으로써 머릿속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10분에서 15분 동안 쉬지 않고 쓰세요. 다 끝났을 때 당신은 놀라운 가벼움과 명료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종이에 적힌 생각을 직접 보면 얼마나 과장되었거나 비논리적인지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종이는 나중에 태우거나 찢거나 그냥 버려도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을 없애는 행위 자체가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ACT 수용전염 치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인지적 분리 또는 디퓨전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내 생각을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 그저 단어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의식 속에 떠오르는 소리의 집합 혹은 상징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자신의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과 합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 심지어 내 자아의 본질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디퓨전은 이러한 합쳐짐을 끊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대신 내게는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이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거리가 생겨납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지 그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이 생각이 강물 위를 흘러가는 나무십 위에 쓰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기차역을 지나쳐가는 기차의 객차 위에 쓰여 있다고 말이죠. 당신은 그 기차에 올라타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유머는 불안과 강박적인 생각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저평가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불안한 생각들을 노래로 부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생각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 기법의 핵심은 터무니없이 부풀리기입니다. 불안한 생각을 하나 잡고 그것을 완전히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수준까지 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내가 엉뚱한 말을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해봅시다. 이 시나리오를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고 나만 쳐다볼 거야. 부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와 내 명찰을 떼어낼 거야. 그러고는 경비원을 부를 테고 나는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건물 밖으로 쫓겨날 거야. 내가 한 그 바보 같은 말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될 거야.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할 거고 내 이름을 따서 새로운 종류의 임상적 멍청이, 증후군이 명명될지도 몰라. 심지어 외계인들이 내 경이로운 뇌를 연구하기 위해 지구에 찾아오겠지만 내가 얼마나 어이없는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실망해서 다시 우주로 돌아가 버릴걸.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올 때까지 계속 부풀려 보세요. 자신의 두려움을 비웃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그 생각의 비합리성과 과장됨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산책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이로운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산책을 마음 챙김 걷기라고 불리는 강력한 명상 수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A 지점에서 이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과정과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분에서 10분이라도 좋으니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게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걷기 시작하세요. 발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느낌, 체중이 발가락으로 옮겨지는 과정, 그리고 발가락이 지면을 밀어내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발밑에 아스팔트, 잔디, 자갈 등 지면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주위를 넓혀보세요. 다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근육이 작동하는 모습을 느껴보세요. 피부에 닿는 공기의 움직임, 따뜻한 햇살 또는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세요.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되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의 소리 풍경으로 받아들이세요.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면 생각은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저 생각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주위를 다시 걷는 감각으로 돌려놓으세요. 이 연습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도록 가르치며 불필요한 생각의 폭풍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여러분을 붙잡아 두는 닷처럼 자신의 몸을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효과적인 기법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원칙은 바로 저항이 아닌 수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나쁘다, 틀렸다, 혹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싸우려 할 때 생각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과 싸우는 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생각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수용이란 당신의 불안한 생각을 좋아하거나 믿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용은 생각이 그저 오고 가는 뇌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집착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강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저항은 그 강물을 멈추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지치고 무의미한 시도입니다. 수용은 강가에 앉아 그저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맑고 잔잔하게, 때로는 탁하고 거칠게 흐르겠지만 당신은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강물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의식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이자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20가지 강력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드라마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그저 관찰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고 오감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불안한 생각들을 노래로 부르거나 아예 터무니없이 과장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탐정이 되어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서툴지만 우리를 걱정하는 뇌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법도 배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생각은 그저 우리 의식 속에 일어나는 날씨와 같습니다. 때로는 맑고 화창하고 때로는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죠. 진정한 돌파구는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날씨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말이죠. 당신은 바로 하늘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날씨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날씨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아 흠뻑 젖지 않도록 하면서 해를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저 현명하고 평온한 관찰자가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만약 단 하나라도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찾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뇌의 놀라운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20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독자적이고 효과적인 마음의 소음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가장 유익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보아요.